안녕하세요. 네, 저희 단체급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시는 거는 우리가 급식, 단체급식 유형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식 위탁계약 두 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급식 형태, 직영하고 위탁으로 분류하면서 위탁계약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순환과정, 그 다음에 경영자의 역할, 경영관리 계층, 그 다음에 경영자의 관리 기술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의 운영 형태별 유형인데 운영 형태별 운영은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 운영, 실제로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위탁업체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직영하고 위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의 특징은 산업체나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소속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직영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많다. 장점은 위생관리, 영양관리가 철저하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서비스 결여와 인건비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A전자 직원 식당이다. 그러면은 A전자의 식당으로 가게 되면은 A전자 소속의 영양사가 일을 하고 A전자 소속의 조리사나 A전자 소속의 조리원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저기 무슨 일보라고 무슨 신문사였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신문사 자체가 이제 50년이 된 신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초창기 때부터 일하시던 조리사가 있어요. 근데 조리사가 여기서 50년을 일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 거야. 똑같이. 조리사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막 사장처럼 똑같이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1억이 넘는 거예요. 조리사 분인데. 그러고 직급도 올라갔어. 그래서 이사야. 이 신문사 이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이제 막 새로 사원들 뭐 대리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다 인사를 하는 거야. 조리사원들한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혹시라도 음식이 맛이 없거나 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저 이사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잘하겠어요? 고객님 맛있게 드세요.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위탁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위탁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 직영의 단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 단점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위탁이 좀 특이하게 다른 나라는 특이하게 대기업에서 해요, 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양사들 조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삼성 들어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영양사로서 삼성 웨스토리 영양사로서 삼성 들어가는 게 가장 쉽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의 웨스토리 있고요. 신세계 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 쪽에서 독립한 아오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CJ 프레시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 그린푸드 있고요. 풀무원 푸드앤컬처도 있고요. 동원 홈푸드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대기업 중에서 급식업체 없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롯데. 근데 롯데도 롯데푸드라는 데가 있어요. 롯데는 계열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롯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계열사가 하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SK. 근데 SK도 후니드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SK에서 이렇게 퇴직하신 임원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후니드라고. 그래서 SK가 후니드에서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양사로 들어가시잖아요. 현대 그린푸드나 이렇게 들어가면 현대 쪽에 혜택을 다 받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 보니까 뭐 퇴직을 하더라도 애 중고등학교 학비까지 다 대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양사도 위탁 영양사로 들어가도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위탁 보시면 특징은 기업 또는 기관 내 급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이제 위탁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입니다. 기대 효과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급식 예산이 보장되고 원가도 절감되고 자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적 자원 관리에서도 이제 유능한 관리자를 활용하면서 뭐 노조 업무라든가 이런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급식 운영 측면에서도 서비스 불편 감소하고요. 감독 측면에서도 급식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비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본금 부족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약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탁 기관이 만약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고, 위탁 업체 측면에 오른쪽으로 위탁 업체 측면에서 봐도 업장별 개혁 노예 편차가 있고 노후 설비 개선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짧은 계약 기간과 고객사와의 관계 형성도 굉장히 힘들고 고객사가 관여를 하게 된다면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 있는데, 저는 직영하고 단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가라고 봐요. 왜? 우리나라는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으면은 부가세가 안 붙거든요. 이익을 창출해야만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식당 같은 경우는 한 끼당 5,0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경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위탁업체 B한테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럼 이 5,000원을 이 업체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 업체예요.